안녕하십니까. 은곡의 세상읽기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신화에 대해서 몇 가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선 김알지의 신화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여기서 역사가 역사적인 사실을 키워드로 하여 신화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다시 김알지에 대한 탄생 설화를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김알지의 선조와 김알지의 탄생이 실제 사실이었다는 것을 삼국유사와 정형근이 쓴 청년왕국 수시하나에서 온 환웅에서 발췌하고자 합니다. 삼국유사에는 자장의 이야기를 통하여 경주김씨 시조인 김알지에 대한 탄생과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역사적인 내용으로 보면 신라의 김씨 왕족은 인도의 찰제리 종족이라고 합니다. 찰리종은 찰제리종으로 크샤트리아를 소리나는 대로 적은 것인데 왕족과 무사 계급을 말하는 것이랍니다. 신탁에서 신라의 왕족을 찰리종이라고 한 것은 일반적인 왕족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석가족인데 이 종족과 동일한 크사트리아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신라의 김씨는 부처님이 세운 세속 인연의 종족입니다. 그래서 사카족과 관련이 있는 것이며 이들 석가족은 중앙아시아에서 유목을 하던 스키타이족, 샤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남하에서 이주하여 인도에 정착한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는데 고로 인도에서 이주자들이 와서 정착하는 일이 많았던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중앙아시아 사카족은 남하에서 인도로 들어가기도 하고 천산을 넘어 동쪽으로 진출하였다고 합니다. 이들 중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기원전 2세기에 돈왕의 삼위산과 칠엔, 기럨산 지역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시기는 천산의 동서 지역에서 흉노, 오산, 월지족이 서로 투쟁하던 과정이 마무리 시점에 놓여 있었고 이들은 아시아에서 천산을 넘어 돈왕과 삼위산 지역으로 들어갈 때 일부는 불교를 신봉했을 가능성이 있었고 시간적으로나 정황적으로 볼 때 그들이 불교를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흉노의 휴도왕은 우현왕이라고 불렀는데 휴도왕은 한나라 장군 곽거병의 공격으로 무너졌고 그의 아내인 알지와 아들인 김일제는 한나라로 끌려갔으나 한무제의 마음에 들어 성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무왕 비문에는 김일제가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김일제의 아버지 휴도왕에 대한 언급은 요동지역과 관련해서 중국의 문헌 삼보통감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에는 휴도왕을 포도왕이라고 했으며 이는 부처왕이라는 뜻으로 즉 그들이 부처와 동일한 종족인 사카족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록한 문헌으로 산해경이 있는데 산해경에는 동해의 안쪽 북해의 모퉁이에 조선과 천독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들은 물가에 살며 남을 아끼고 사랑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천독은 천축과 같은 말인데 이때 천축은 동쪽으로 이동한 사카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만주 원류고라는 책에서는 곡갈 모자를 쓰던 풍습을 지닌 사카족의 후예들이 살아있음을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요서지역으로 들어갔고 혼혈된 사카족이 평양을 거쳐 신라의 김씨 왕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 속에 존재하던 실제의 김알지는 신화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된 것을 보면 실학이 서쪽 일대에 우거진 원시림 아래로 통과하여 표공은 대궐로 드나들었다. 탈해왕 9년 봄부터 이 원시림 숲속에서 밤중에 닭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하였는데 세상 사람들이 천개 즉 봉황의 울음소리이며 천개는 성왕이 탄생일 때에 운다고 하였다. 바다 동남쪽 수말리 되는 곳에 돛이라 부르는 산에 큰 복숭아 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3,000개나 뻗쳐 있었다. 그 위에 1,000개, 즉
공황이 내려와 운다고 하였다. 표공은 먼동이 트기 전에 원시림에 가보니 나무 위에 하얀 수탉이 앉아있고 그 주위에는 자줏빛 구름이 뻗쳐 뭉게뭉게 하늘로 올라갔다. 그 나뭇가지에 조그마한 황금색 괴짝이 매달려 있었다. 표공은 월성궁 안으로 그 괴짝을 가져가 열어보니 그 속에는 한 남자아이가 웃으며 기어나왔다고 합니다. 상감은 그 아이를 수양아들 삼아 친자식같이 기어하며 길렀으며 이들은 아기, 알이, 아이, 아기라고 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는 변음이 되어 알지가 되었고 황금 괴짝에서 나왔다 하여 성이 김이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알지란 이름은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었으나 아들이 신라에 들어와 알지란 이름으로 후대에 알려지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어떠신지요? 다음으로는 김수로의 신화에 대해서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수로 왕은 출생 일자는 불명확하고 기원 후 199년까지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락국 시조인 금관과야 구부조구의 추장인 구간이 김해 구지봉에 모였을 때 붉은 보자기에 쌓여 알로부터 내려온 금압 안에는 해처럼 둥근 황금알 6개를 얻었다고 합니다. 반나절이 지난 후 보니 6개의 알은 모두 사람으로 변했다는데 김수로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하며 김수로 왕이 그중 제일 처음으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수로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로는 해라는 뜻으로 김수로 왕은 구간의 추대로 왕위에 올랐으며 아유타국 인도의 공주 허황옥과 결혼하였다는 신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신라시대 처용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삼국유사의 신라 49대 헌강대왕 때 도읍, 경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집과 담이 연이어 있었는데 초가집은 하나도 없었고 풍악과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바람과 비는 사계절 내내 순조로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왕이 개운포 지금의 울주에 놀러 나갔다가 돌아갈 때가 되어 물가에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구름이 덮여 깜깜해졌고 길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왕이 이상히 여겨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중 일관, 기상 예측 당당자겠죠. 일관이 아뢰입니다. 이는 분명 동해 바다 용의 조화입니다. 마땅히 좋은 일을 하여 이를 풀어야 할 것이옵나이다 하고 알았다고 합니다. 이리하여 왕은 관리에게 용을 위해 근처에 절을 세우도록 명하자마자 구름과 안개가 걷히게 되었고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은 개운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때 동해바다의 용이 기뻐하여 아들 7명을 거느리고 임금 앞에 나타나서 덕을 찬양하고 춤을 추며 음악을 연주했으며 그중 한 아들이 임금을 따라 경주에 들어와서 정사를 보필하였다고 하는데 그의 이름을 처용이라고 합니다. 왕은 처용에게 벼슬과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맺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매우 아름다웠으므로 역신이 그녀를 흠모하였고 역신은 밤이 되면 사람으로 변모하여 그녀의 집에 가서 몰래 동침하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처용이 밖에서 늦게까지 놀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잠자리를 보니 2사람이 누워 있었고 이를 보고 처용은 분명한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물러나왔는데 그 노래는 이러합니다. 들어보실까요? 서울 밝은 달에 밤새도록 논일다가 들어와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로구나. 둘은 내 것인데 둘은 누구 것인가? 본래는 내 것이다마는 빼앗긴 걸 어찌하리. 처량하네요. 그때 역신이 모습을 드러내어 처용 앞에 꿇어앉아 말합니다. 제가 공의 아내를 사모하여 지금 그녀를 범했는데도 고운 노여움을 나타내지 않으시니 감동하여 아름답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맹세코 이후로는 공의 모습을 그림으로 보기만 하여도 그 문에 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물러갔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나라 사람들은 처용의 모습을 문에 붙여서 사악한 귀신을 물리치고 경사스러운 일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전설이 신라시대 처용가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 차례 한국의 신화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러한 전설을 통해 지금의 시대에 무엇으로 연결되었는가를 깨우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국의 신화에 대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